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의 박하늘입니다. 오늘 드라이브인 박하사탐 2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동에서 출발을 해서 대구까지 가는 여정 속에 이 최 실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1화를 보시고 댓글 또는 이제 전화, 카톡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앞에 인트로는 차를 세워두고 진행을 하고 이제 좀 천천히 달리면서, 그리고 최대한 제가 카메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과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지역에 관련된 특징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오전에는 제가 독립군과 관련된 근현대사 강연을 진행했었는데요. 독립군, 안동하고 독립군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안동에서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도 나왔었고, 재미있는 특이사항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순사들이 독립군을 체포해서 고문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독립군과의 이 연결고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서로 지원을 해주고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무기를 지원해 주는 등 함께 있다라는 것은 좀 심증은 가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둘의 뭐 학연 지연이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안동은 이러한 풍습이 있던 거죠. 같은 지역 사람이라면 가족처럼 믿고 간다. 당신 어디서 왔어? 안동 출신이야? 같이 가자, 이런 개념이 있어서 안동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안동에는 또 재미있는 유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16살을 기준으로 해서 16살보다 어릴 경우에, 지금 나이 차이가 15년 정도까지만 나면 윗사람이 허락했을 때 친구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15살 차이가 나는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그 기준을 왜 16살까지로 딱 잡았냐면, 과거에는 결혼을 일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빠 친구가 아들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좀 족보가 말도 안 되게 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16년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윗사람이 허락했을 때 친구가 되는 그러한 풍습도 안동에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하면은 유명한 게 우리 일반인들의 안동 이미지. 안동하면 아무래도 음식과 관련된 문화가 좀 많죠. 집성촌이 형성이 돼서 양반의 특징과 하회마을, 안동 소주도 있지만, 또 이 한 가지가 안동의 또 대표적인 먹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최 실장, 안동하면은 대표적인 먹거리 뭐가 떠올라? 고등어 떠오릅니다. 고등어.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음식사를 또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었는데요. 고등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고등어. 이름이 왜 고등어일까요? 조선 후기의 이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 말고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에 고등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등어. 그럼 이 고등어를 쓰기 전에는 어떤 단어를 썼을 것인가? 동국여지 승람이라는 책에는 고도어라고 또 명칭이 돼 있죠. 고등어 생김새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칼 모양처럼 등이 일자에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약간 이게 칼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도어, 칼도자를 써서 고도어, 이 단어가 고등어로 넘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있죠. 고등어 하면 대표적인 음식으로 굉장히 맛있는 생선의 일종입니다. 안동에서는 왜 간고등어가 이렇게 유행하게 됐을까요? 이 이름에서 그 키워드를 잡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안동 고등어가 아니라 안동 간고등어라는 거죠. 안동 지역은 경상북도 내륙 지방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안쪽에 박혀 있기 때문에 생선을 구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경상북도 바닷가에서부터 이 고등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제가 이 내비게이션으로 이 경상북도 지역의 바닷가부터 안동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좀 찾아보니까 8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자동차로 이동을 해도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이때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수레조차 미비했던 상황이라서 달구지를 끌고 고등어를 가지고 안동까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생선이 다 썩지 않겠습니까? 못 먹겠죠. 그래서 도착하기 심리 전에 이 고등어가 슬슬 마탱이가 맛이 갈 때까지, 네, 가끔 이런 표현도 쓰죠. 네, 마탱이가 갈 때 소금을 뿌려서 이제 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거죠. 소금을 뿌리고 딱 심리 남겨놨을 때부터 소금을 뿌려서 안동에 도착할 때쯤에는 고등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조상들의 이 지혜, 그리고 이런 엄청난 또 과학적인
이것을 우리가 안동 간고등어를 통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들 많이들 먹었겠죠. 그런데 또 왜 하필 안동에서 이렇게 간고등어가 유행해졌냐면, 안동하면 양반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죠. 집성촌을 이루고 양반들이 함께 모여 살던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아요. 행사가 가문에서 벌어지는 뭐 제사라던가 잔치가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이 고등어는 안동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안동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까지 안동하면 간고등어가 딱 떠오르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간고등어를 점심으로 먹고 열심히 대구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대구로 가는 길에 군위 지역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41회에서 군위 지역이 문제로 나왔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오답으로 체크를 하셨던 정말 생소한 지역이 군위였어요. 군위 하면은 그때 정답이 삼국유사를 일현이 썼던 지역이라고 나오면서 여기가 어디지 하셨던 분들 때문에 많이 좀 지금 인지가 돼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데요. 이 군위 하면은 삼국유사 하면은 일현. 이게 삼국사기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 책인데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암기하시면 좋냐면요. 자음 키워드로 우리가 암기를 하면 좀 쉬워요. 삼국사기, 우리 옆에 최 시장이 또 아마 CG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삼국사기의 시옷을 가지고 와볼까요? 시옷. 삼국사기의 저자는 김부식, 시옷이죠. 삼국유사로 가볼까요? 유사에는 이응, 유사가 들어가네요. 이 이응 유사, 이응 가져와서 1연의 이응, 1연 이렇게 정리하시면 잊혀지지 않는 또 암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하고 이 삼국유사의 차이점은 굉장히 많이 있죠. 먼저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즉 국가에서 편찬한 굉장히 대규모 사업의 역사서였기 때문에 정사 위주로, 정치사 위주로 삼국시대를 다루고 있는 반면, 삼국유사는 개인이 쓴 책이에요. 일현 스님이 쓴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고, 스님이다 보니까 불교 설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다르게 뭐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라든가, 또 우리 곰, 호랑이가 마늘 먹고 사람이 된 이 설화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제가 1화에서 한 권으로 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또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미를 통해서 역사를 접근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서 저는 삼국유사라는 책을 또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유사가 쓰인 시기는 원간섭기 때였어요. 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려 후기에는 원간섭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고려가 또 자주적인 위상의 국가 아닙니까? 그쵸? 진취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북진을 했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 편찬된 역사서의 특징은 자주적인 위상을 강조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삼국유사가 있고 제왕운기가 있고 동명왕편도 있고, 다 과거 우리가 굉장히 문화를 꽃피울 때 당시의 국가와 왕들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가 고려 후기에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단군을 강조하는 삼국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군위를 지나면 또 대구가 나오고요. 대구 역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제가 끝도 없이 오늘 하루 종일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오늘 2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3화에서 이번에는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뭔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3화에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떠나보시죠.